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결과 해석 과목에서 분석 결과 시각화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서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이고 분석 결과 시각화입니다. 먼저 시공간 시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공간 시각화입니다. 이 시공간 시각화는 시간 시각화, 공간 시각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시각화에 대한 내용이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시간 시각화.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화 방법입니다. 주로 X축은 시간, Y축은 데이터 값으로 구성된 그래프 형태입니다. 시간 시각화의 종류는 많겠죠. 막대 그래프, 산점도, 선 그래프, 계단식 그래프, 영역 차트 등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막대 그래프는 바 차트, 시간 구간별 값, 범주별 값을 막대로 표현한 거죠. 특징은 불연속 시계열에 적합하고요. 특정 시점이나 구간 비교가 용이합니다.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 시간과 값의 관계를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간의 흐름보다 전체적인 우상향이냐 이런 패턴이나 이상치 탐지, 분산, 분석에 용이합니다. 선 그래프는 라인 차트라고 하고요. 각 시간 지점의 데이터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겁니다. 연속적인 시간 변화와 추세 파악에 가장 직관적이고요. 계단식 그래프는 스텝 차트, 수평 수직선으로 이어 표현하는 겁니다. 변화 시점과 구간별 수치 유지 상태를 보여주고요. 영역 차트는 선 그래프 아래 영역을 색 또는 면으로 표현한 거죠. 전체 규모, 누적 값 강조에 효과적입니다. 자, 시간 시각화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왼쪽이 바 차트, 막대 그래프, 오른쪽이 산점도, 점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이 선 그래프,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계단식 그래프, 다음이 영역 차트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은 공간 시각화. 해당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종류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지도 위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지리적 정보가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이 공간 시각화, 등치 지역도, 도트 플롯맵, 버블 플롯맵, 등치 선도, 카토그램이 있습니다. 등치 지역도, 미리 정의된 영역을 색상 또는 음영으로 표현합니다. 영역별 차이를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 투표 결과 등이 있습니다. 자, 등치 지역도의 예시는 아래쪽에 왼쪽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등치 지역도이고요.
우리가 예시로 투표 결과라고 했죠. 이 색상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트 플롯 맵은 각 점 하나의 데이터를 대응하여 분포를 표현합니다. 개체의 분포나 밀도 시각화의 강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바로 어떤 지역의 인구 밀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도트 플롯 맵이고요. 버블 플롯 맵은 위치별 원, 버블의 크기 또는 색상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도트 플롯 맵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거죠. 지역별 중요도나 수치 크기를 직관적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매출액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이 크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높고 원이 작으면 매출액이 낮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등치 성도. 등치 성도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래프입니다. 기온, 기압 등이 있겠죠. 등고선을 이용해 연속적인 값의 분포를 표현합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자연현상 시각화에 강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온, 기압 등이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이 등치 선도가 되고요. 카토그램은 지리적 크기를 데이터의 값에 비례하여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리 정보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왜곡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강조를 하고 비교의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지구별로 인구 밀도, GDP 등을 표현을 할 때 카토그램을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관계 시각화입니다. 변수 간에 존재하는 관계, 연관성, 분포, 패턴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각화 기법이고요. 우리가 이 시간 시각화에서도 사용했던 이 산점도가 관계 시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점도 행렬, 버블 차트, 히스토그램, 플로우 차트 등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 산점도는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3점도 행렬은 이 3점도를 행렬식으로 나타낸 거죠. 3점도 행렬은 다별량에서 모든 수치형 변수 간의 이 3점도를 행렬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보통 n 곱하기 n 형태로, 즉 어떤 행렬 형태로 상관관계, 변수 간 패턴, 분포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때 용이합니다. 산점도 행렬에 대한 이미지는 아래에 이 두 개의 그림이 해당하고요. 버블 차트. 버블 차트는 이 산점도에서 원 크기로 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3차원 정보 시각화에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가로, 세로 두 개 축과 원의 크기 한 개 축이 있기 때문에 고차원에 사용되죠.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수치 데이터를 구간별로 나누고 빈도를 막대로 표현한 거고, 수치 데이터를 이런 막대 형태로 나타낸 게 히스토그램이고, 범주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게 막대 그래프, 바 차트입니다. 바 차트와 히스토그램은 다른 내용입니다. 플로우 차트는 알고리즘, 프로세스 등 도형과 화살표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요. 절차, 논리 등 구조를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비교 시각화. 말 그대로 여러 변수의 값들을 비교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박스플롯, 히트맵, 스타차트, 체르노프 페이스, 평행좌표 그래프 등이 있고요.
실제 체르노프 페이스는 현업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 것 같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종류로 넣었고요. 박스 플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데이터 분포를 최소값, 최대값, Q1 중화값, Q3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고 여러 그룹 간 분포 비교에 용이하고요. 히트맵은 이런 행렬 형태의 데이터에서 각 셀의 값을 세 개의 농도로 표현한 거죠. 상관 구조나 대용량 데이터 비교에 용이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떤 상관계수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런 히트맵을 많이 쓰고요. 스타 차트, 중심을 기준으로 방사형 축으로 표현합니다. 여러 속성의 어떤 균형, 비교에 직관적이고요. 변수가 많아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 이 오각형을 많이 쓰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오락에서도 어떤 플레이어의 능력치를 비교를 할 때 이런 스타 차트를 많이 씁니다. 체르노프 페이스는 어떤 사람의 얼굴의 특징에 데이터를 대응시켜서 표현한 거고 다별량 표현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게 해석적인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변수가 안 좋으면 이제 이렇게 화난 표정을 짓게 되는 거죠. 해당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적 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행 좌표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여러 축을 평행선으로 놓고 있는 선을 표현한 거고 그룹 패턴 시각화가 용이하고 하지만 아래 그림처럼 뭔가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찌 보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시각화 기법에다가 그래픽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욱더 핵심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복잡한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한 시각화 기법이고 차트, 아이콘, 텍스트를 결합하여 메시지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포그래픽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 보는 어떤 지하철 노선도 이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인포그래픽이 되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어떤 그래픽들이 바로 인포그래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인포그래픽은 크게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보형, 리스트형, 차트, 통계형, 비교형이 있습니다. 정보형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제목, 핵심 문장, 아이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트형은 순서가 있는 정보나 항목을 정리를 할 때 효과적입니다. 아이콘, 텍스트, 번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첫 번째 그림이 바로 대표적인 리스트형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차트 통계형입니다. 차트로 시각화하여 비교를 하거나 통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프, 수치, 간단한 시각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이 2개가 바로 차트, 통계형이 되겠네요. 비교형은 2개 이상의 항목을 나란히 비교를 하는 거고
뭐 비교표, 아이콘, 색상 대비를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아래쪽에 제일 오른쪽 등이 바로 비교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해서 분석 결과 시각화에 대한 강의였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시험 가장 마지막인 분석 결과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